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10일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7월 6일 날 매일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이걸 열어놓고 날짜를 이제 07월 06일 이렇게 찍고 문제를 읽어보면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연서를 발급했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하다. 그럼 이거는 외상이죠, 외상. 자, 요거는 이제 외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형에는 매출할 때는 11번 밖에 없어요. 과세. 그리고 이제 품목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무용, 책상 등, 그리고 수량이 이제 1000개, 그 다음에 단가는 23,000원, 그럼 공급가액 나오죠. 세액도 나오고, 거래처는 아이닉스, 그리고 전자생에서 1번요, 분계는 2번 외상. 그러면 됐죠? 그럼 뭐 다른 거 뭐 손댈 거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외상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작성연월입니다. 요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공급가액과 세액,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요거 빠지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인데 제일 중요한 게 공급일자가 아니라 작성일자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부가세, 이건 이제 세금에서 무효에 상대방이 이거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8월 10일 날. 자, 이 문제는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해당 제품의 시가는 50이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할 때 거래처의 그 접대 목적으로다가 주려고 매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불공제에서 불공을 선택했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 세금, 내가 이제 외부에서 사서 그 산 물건을 제공할 때는 그 세금연서 받으면 불공이에요. 세금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외부에서 매입해서 제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산했던 제품을 그냥, 우리가 만든 제품을 그냥 이거 드립니다라고 그냥 지금 무상으로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불공제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여기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고 뭐 부가세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그러니까 내가 공급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자가공급 또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바로 이겁니다. 사업상 상대방에게 증여한 겁니다. 증여했을 때는 여기 그 원가로 제품이 나가고 타계정 대체하고 그 대신 시가로다가 입력해서 부가세는 시가의 10%를 내야 됩니다. 이거 예수금이라는 건 부가세를 낼 거죠. 그리고 이제 접대비는 요 부가세하고 합친 금액 57만원. 요거는 제품은 원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폐업시 잔존제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계사폐 그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로 해줘야 되냐면 전부 다 그 간주공급은 건별이에요. 요거 건별 14번 건별로 하고, 여기 이제 제품을 제공한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는 시가로 기재해야 됩니다. 50만원. 시가로 50만원. 여기에 50만원. 그리고 부가세, 요거는 이제 건별이니까 55만원 적어야죠. 이럴 때는 5만원 따로 적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별 카과 현과는 여기 공급 대가를 적어주면 자동 분리되죠.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잘못 입력했을 때는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처가 없어요. 그리고 분계는 이거는 혼합으로 해주고, 그러면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됐죠? 요건 냅두고 이거는 제품이에요. 제품이 나가는데 여기가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 제품 주는데 원가로 줘야지 뭐 시가로 줄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적요 있죠? 적요. 여기에 적요 8번을 적어줘야 돼요. 타계정 대책. 이거는 원래 팔아야 될 제품인데 팔지 않고 거래처한테 그냥 공짜로 준 거기 때문에 타계정 대체예요. 그리고 이제 차변에는 접대비라고 해줘야 되겠죠. 접대비. 이렇게 접대비에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권대 접대비. 그래서 여기서는 요 타계정 대체 요거 입력을 빼뜨리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걸 잘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에 그 설명에 나와 있듯이 그 간주 공급, 자가 공급 다 건별입니다. 유형 다 건별, 개인적 공급도 건별, 이것도 건별, 이것도 건별, 간주 임대료도 건별. 이거는 이제 세무 2급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불공해봤죠? 수입할 때 뭐 저기 경차나 화물차가 아닐 경우에는 요것도 불공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나 관세 같은 거 다 차량 운반거에 가산하고, 뭐 이거는 이거는 수출일 때 그 선적일의 환율로 하고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의 환율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세무 2급 범위니까 회계 1급에다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계사폐 할 때는 전부 다 건별. 그리고 무증빙으로 팔아도 건별입니다. 무증빙으로 팔아도 건별. 증빙이 영수증 같은 거 안 끊어주고 팔아도 건별이고, 간주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 내가 나한테 공급한 거, 자기가 판매를 위하여 자기가 생산한 또는 구입한 상품, 자동차, 뭐 비품, 업무용 자동차 이런 거로 사용시. 그래서 여기에 그 상품을 뭐 비품으로 쓰고 자동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쓸 경우 여기 공급가액은 항상 공급가액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부가세 10%, 거래처는 없고 혼합으로 하고, 이건 저기 제공했으니까 내가 내 거로 썼으니까 비품이 되고, 제품은 타계정으로 하고 부가세 예수금. 개인적 공급도 개인적으로 대표해서 가져갔으니까 가지급금, 직원들한테 주면 복리후생비. 또 여기 제품 원가,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도 접대비, 방금 전에 했죠. 접대비, 적용할 타계정 대체. 폐업시 잔존재화는 10%, 요거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폐업하더라도 매입할 때 부가세 공제 받았으면 그 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금을 매출가액, 그러니까 매가의 10%, 매출 가격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돼요. 세금공과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간주임대료는 뭐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10%를 부가세 내는 거고 세금 공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외국에서 차량 구입할 때 공급가액 부가세 쓰고 무슨 세관, 뭐 분계는 혼합이고, 그 수입이 원래 그 세관장한테 그 세금에서 받으면 수입인데 이건 불공으로 해줘야 돼요. 외국에서 개별 소비세 대상 자동차, 그러니까 벤츠나 뭐 이런 거 살 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2번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2번은 그 적용할 타계정 대체를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88 물산의 제품 900만원 판매하고 전자세금인세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88 물산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다.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대죠.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에서 발급했으면 요거 바로 그냥 11번 과세예요. 그리고 품목은 이제 제품. 자, 공급가액은 900이죠. 그리고 거래처는 88. 그 다음에 세금연서를 발행했으니까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당좌수표로 받았으니까 가수봐 88이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요 현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 현금.
아이당당 유동현 너는 현금이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 이런 식으로 분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요 밑으로 가서 자,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을 잘나가 광고에서 주문 제작했대. 이제 구입을 했대요. 구입을 했는데 부가세 포함 금액이래요.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이제 혼합을 해야 되겠네요. 발급받았다. 비품으로 처리하고. 이건 영업에 쓰는 거죠. 이거는 영업에 쓰는 거니까 불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간판 달아야 영업할 거 아니에요. 09월 26일 날짜 정확히 쓰고 그 다음에 51번 과세. 그럼 품목은 이제 간판 그리고 이제 공급가액이 부가세 포함일 때 이렇게 이거 이제 과세일 때는 우리가 알아서 나눠야 돼요. 550 그러면 이게 땡땡으로 나가면 똑같은 숫자 나가면 뒤에 게 부가세가 앞에 게 공급가액이에요. 500 555만원 그럼 나누기 1.1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떨어지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잘나가 여기가 아니고 잘나가 광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생에서 1번요. 분계는 혼합. 그리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간판은 비품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비품. 그래서 비품으로 해주시고 대변은 뭐라 그랬어요. 보통예금에 송금했다 그랬죠. 103번 보통예금. 자, 이러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5일. 자, 여기 보니까 메타 가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만원은 은성가구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은성가구 발행 약소금을 배서양도 받고. 자, 은성가구로 거래처 바꿔야 됩니다. 이건 메타가구에서 원재료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1개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는 외상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어음하고 외상이에요. 혼합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매입에 요건 원재료니까 당연히 부가세 공제 받겠죠. 그 51번 과세. 자, 51번 과세예요. 그러면 여기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와 있냐면 수량 단가 여기 품목에 이제 원재료 쓰고 수량이 50개 단가가 수량이 50개 단가가 5만원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나오고 거래처가 누구냐면 메타가구에서 샀어요. 그리고 전자세금에서 1번요. 분계는 혼합이죠. 그럼 이제 원재료 샀고 대변에는 100만원은 어음을 배서양도 했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그럼 110번 받을 어음인데 이게 메타가구가 아니라 거래처 바꿔야 돼요. 은성가구한테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은성가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가냐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했느냐. 외상이래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251번 외상 매입. 이건 메타가구가 맞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은 문제를 보니까 12월 20일 날. 자, 요거는 대표이사 한태양은 본인 자녀래네요.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네.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니캉전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380에 구매하면서 당사 명의로 전자생계세를 발급받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거는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4번 불공으로 해주세요. 54 불공. 품목은 카메라. 요새 카메라 다 디지털이지 뭐. 자, 여기에 금액은 380 부가세 38. 거래처 코드는 니캉전자. 니캉 네캉 할 때 그런가 보네. 니캉 네캉. 니캉전자. 전자세금계산서 1번요. 사투리에서 너를 니캉이라고도 그래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이건 대표이사 개인적이지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부가세 공제 안 돼요. 이거는
불공제예요. 그래서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이죠. 그래서 이거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가지급금으로 해줘야 돼요. 가지급금인데 거래처를 니캉전자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야 돼요? 대표에서 한태양, 한태양. 이거 꼭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나중에 이렇게 빌려줬다가 나중에 받아야 돼요.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자까지 받아야 돼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법인 조정에서 이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요 거래처 변경하는 거 하여튼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열은 김에 메인 매출 전표를 고칠 게 어느 건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거는 상관없고 이거네요. 그런데 여기 한 문제 읽어볼게요. 비용업용 승용차 800cc네요. 매입세 공제 가능 차량에 대해서 경유를 주의하고 유리대 BC카드로 결제한 거에 대하여 회계 담당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메인 매출 전표에 카드 면세로 입력했대요. 이거는 공제받는 거죠. 카드로 결제하면 자, 이거 날짜를 8월 17일, 08월 17일. 이거 카면으로 했죠? 이거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800cc 차니까 이건 공제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기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과 57번으로 고쳐줘야 돼요. 카과로. 그럼 여기 카드로 했고 여기 이제 이거 고쳐야 돼. 요거만 고치고 끝나면 큰일 나요. 요 밑에 여기 이거 원재료 이 분계가 다시 해줘야 돼요. 밑에. 그럼 이거는 기름을 넣었으니까 차량 유집인데 영업부에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 차량 유집이죠. 요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나요. 미지급금 이거는 정확하고. 자, 그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모조리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반 전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월 12일 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접대비로 돼 있어요.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는 당사 공장 제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건 접대비가 아니죠. 그러면 뭐로 바꿔줘야 돼요?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는데 이거는 공장 제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이렇게만 바꿔주면 분계는 땡 하고 끝난 거죠. 자, 이제 일반 전표는 요 밑으로 조금 내려놓고 결산정리사항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결산정리사항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결산정리사항. 자, 이 결산정리사항은 제가 앞에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결산하고 수동결산이 있어요. 이거 다 회계 1급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거 공부 철저히 해야 돼요. 특히 보험료 비용 처리했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자산 처리했을 땐 거꾸로 반대로 분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수익 처리 시는 임대료 선수익이지만 부채로 처리했을 때는 요 거꾸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수목금도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 자산 처리하면 사용액, 미자소. 이거 현금과 부족, 뭐 부가세 이거 퉁치는 거.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이익이 생겼는데 평가 손실이 있으면 평가 손실을 먼저 퉁치고 나머지만 평가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에 속하는 항목들 있죠. 자본에 속하는 거, 자본이여금하고 자본조정,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거는 그 반대되는 계정하고 잔익이 있으면 자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잔익 있는 걸 먼저 메꾸고 나머지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매도 가능 건 평가 손실이 생겼는데 평가 이익이 있으면 평가 이익부터 메꾸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외화자산은 외화자산 그 부채의 증가,
환율 변동으로 부채가 증가되면 손해봤죠. 차입금이 늘고 예상매입금이 늘고. 근데 외화자산의 감소, 그럼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이 감소되면 손실이죠. 거꾸로 환율 변동으로 외화자산의 증가, 그럼 외상매출금 같은 건 증가된 거죠. 그 다음에 환율 변동으로 외화 부채가 감소됐어. 그럼 외상매입금 차입금이 없어지면서 이익이 났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에 그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줄 게 있어요. 만기가 1년 이내인 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장기 차입금. 요 수동 결산하고 자동 결산이 되게 중요한데 기말 재고에겐 요 선적지 인도 기준 요런 것들은 가산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간무 손실은 매 일반 전표에 가장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을 해야 돼요. 요거는 바로 요거 열어서 하는 거죠. 가장 그 장부재고 실지재고 시가가 나오면 그 앞에 시험에 요게 나왔는데 재고자산 간무손실이 나왔으면 비정상적이면 분기하지만 정상적이면 매출원가에 산입할 때는 가장 적은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 산입해. 요거는 이거 세무 1급 범위에 속하는 거니까 요건 필요 없고요. 대손상각은 요 결산자료 입력 위에 대손상각 그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감가상각은 우리가 구해서 집어넣거나 문제에 주어지거나 아니면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그거를 위에 거 버튼 그 탭을 누르면 나타나면 결산 반영 눌러도 돼요. 퇴직급에도 위에 그 탭이 있는데 추가 설정액만 입력하면 되는데 만약에 퇴직급이요 추계액이 주어졌다. 그러면 퇴직금은 원래 결산 때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을 설정해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퇴직급이요 그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추가 설정하면 되거든요. 그 위에 버튼 이용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왔다면 그 단기에 추계액에서 퇴직급의 충당금 잔액을 뺀 추가 설정액만 입력하고 법인세는 선납세금을 옆에 칸에 다시 한번 입력하고 그 추산액에서 그거 빼가지고 나머지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돼요. 그래서 말대감태법 말뿐인 대감님을 퇴출시키는 법이다. 그래서 말대감태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는 내려놓고 여기서 말대감태법이 있나 봐요. 이거는 그냥 분계죠. 이것도 분계죠. 자 요거 감가상각입니다. 자 요게 조금 복잡해요. 자 여기 감가상각 있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가지고 자 이건 01월부터 12월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이 있는데 여기 감가상각이 어디 들어갈 거냐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차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차량 운반고. 근데 금액이 안 주어졌어.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느냐 금년 4월 15일 날 이거 화물차를 구입을 했대요. 여기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거 감가상각을 해주는데 취득원가가 4월 15일이면 4월 달부터 치는 거예요. 그냥 취득원가 3천만 원인데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럼 이거 5로 나누면요. 5로 나누면 600만 원 나오거든요. 600만 원. 자 6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자 여러분 4월 달부터 지금 이건 작년 문제니까 12월 31일까지 자 여러분들 결산 때까지 4월 달도 칩니다. 일할 계산은 안 해요. 감가상각은 그냥 하루만 껴도 그달 거부터 그냥 해줘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에요. 그래서 12분의 9를 해줘요. 이렇게 12분의 9 12분의 9 그럼 요 금액이 나와요. 자 12분의 9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요게 요 600만원 곱하기 요 4분의 3이니까 45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 450만원 요거 월할 계산하는 거. 요새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요 이렇게 월할 옛날에는 이렇게 안 나왔고 그냥 금액이 주어졌는데 요새는 이렇게 합격자가 많아서 그런지 좀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월할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두세요.
450만 원. 앞에 회에서는 정률법으로 전기에 취득해서 전기 한 거 빼고 또 해서 더 복잡했었죠. 이거보다. 그럼 여기 차량원 방법. 여기 지금 여기 경비입니다. 이거 경비. 제조부니까 여기 저기 제조부에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 차량원 방법. 여기다가 450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450을.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되고 연두 색깔에만 입력할 수 있죠. 세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요거 됐어요. 이건 다 분계니까.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추가하겠습니까? 예. 자동 결산 문제 완료. 금액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다시 수정해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한 두세 번 누르면 끝나요. 그럼 요게 이제 뜨면 요거 이제 끄고 이제 일반 전표로 돌아옵니다. 자, 일반 전표로 돌아와서 이제 12월 31일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결차 결대가 왔다는 걸 확인해야 돼. 이게 안 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 봅시다. 차변에 뭐가 와야 되느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있어요.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2기 확정 신고 기간이 언제입니까? 12월 30일이죠. 그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있어요? 여기 금액이 요거 있죠? 부가세 예수금 49387 500.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은 반대로 가야죠.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던 것이 대변에 가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 주어졌죠. 34046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났죠. 요거하고 빼면 이제 나머지가 이 차변이 많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해 찍혀요. 도전 프로그램 FAT, TAT는요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제조공장의 화재보험료 1년분 7월 1일부터 6월 말일. 자, 금년 7월 달에 했대요. 720만원을 전액 납부하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보험료로 했대요. 기간 미경갑은 보험료로 월을 계산하여 결산정리분기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7월 1일이면 딱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치예요. 그러면 딱 절반이에요. 절반. 요건 나누기 12라면 한 달에 60만원 나와요. 계산하기 좋게. 60만원에 6개월이면 6, 6, 2, 36, 360만원은 이거는 내년 거란 얘기예요. 내년 거. 그래서 360만원을 차변의 선급비용, 차변의 선급비용하고 360만원, 대변의 보험료, 여기 어디 거예요? 제조공장 거죠? 그럼 500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 마지막 문제 이제 6번 남았죠. 자, 이제 이거는 4월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장부조회 문제를 제가 가르쳐 드렸었어요. 장부조회 요거 있습니다. 장부조회 문제. 계정별 원장은 계정 잔액을 물어볼 때 계정 금액 뭐 증가나 감소나 잔액. 총계정 원장은 가장 많은, 가장 큰, 적은 이렇게 나오면 총계정 원장이고, 거래처 원장, 총계정 원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가 다 나와요. 계정별 원장은 어떤 특정 계정을 물어볼 때고,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받으럼, 지급험 그런 거래처 미지급금, 미수금 거래처를 볼 수가 있는 거고, 1월계표는 매일의 계획 또는 한 달의 계획. 그래서 총액을 물어볼 때 현금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 이거는 여기서밖에 못 봐요. 1월 계표에서 판관비 현금 지출액. 그러면 현금의 수입 지출은 이 현금 출납장을 보면 좀 복잡해요. 잔액만 현금 출납장 조회하고 1월 계표가 반대예요. 이거는 반대로 차변의 현금은 지출, 대변의 현금은 증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는 뭐 전기말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 감소됐느냐, 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의 차이가 얼마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냐, 대순충당금 잔액 차감한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건 재무상태표고, 이거는 매출액, 뭐 비용수익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야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기총재재비용, 제품원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서는 금액을 물어볼 때 불공제라든가, 그 다음에 매수, 거래처수, 계산서, 매수는 세금에서 합계표. 과세 유형별로 물어볼 때는 매입 매출장 조회. 면세를 물어볼 때는 그 부가세 신고서 위에 과표가 있어요. 거기만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FAT, TAT 시험에는 장부, 무슨 장부 조회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우리 전산에게는 이 장부 조회가 이렇게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공이 될 거니까 공부를 하세요. IT고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 고세무의 전산에게, 거기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전산세무에게, 그 다음에 AT 교육자료라는 데 들어가면 회계원리, 중국가정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다운받으시면 다 볼 수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부가세도 있고 원가액도 있고. 자, 4월 1일부터 4월 말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그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이거는 계정별 원장을 봐야 되겠죠? 이거는 계정별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외상매출금이란 계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정별 원장 요거 있죠? 요거를 열어 가지고, 자,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 01일부터 04월 30일까지. 그리고 108번. 그 다음에 108번. 이렇게 하면 외상매출금 회수액. 회수액은 차변이 증가고 대변은 감소죠. 그리고 회수액이라는 건 감소된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 월계. 요거 4천만원. 그래서 여기 4천만원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시험지에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 집에 시험지 가져와서 전날, 아니 그날 8시 되면 그 저기 가채점이 나와요. 가다보니. 그럼 채점도 해볼 수 있어요. 상반기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작은 월에 제품 매출, 이거는 가장 작아 들어가면 무조건 총계점 원장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6월이죠. 01월 01일부터 06월 31일. 그리고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은 요거 풍선 눌러갖고 조회해도 되고, 여기 제품 매까지 찍으면 404번이라 이제 아예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1월부터 6월에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 이건 대변이죠. 제품 매출은 이거 증가니까 이게 가장 많네요. 가장 많으니까 요게 147 150에서 빼기, 가장 적은 월은 어느 월이에요? 가장 적은 월이 요거죠. 요거 29520. 자, 그래서 빼기 29520. 그럼 요거 빼면 답 나오죠? 요거 빼면 답이 나와요. 얼마 나와요? 1억 1763만원.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됐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4월부터 6월 세금에서 받은 고정자산 매입에, 이건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돼요. 자,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1기 확정신고니까 04월부터 06월. 자,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정매입액이에요. 그러면 고정매입 세액을 물어봤죠? 세액은 이겁니다.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는 637만 2천원.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답안 작성 있잖아요. 여기다가 입력하면 돼요. 요 금액 3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맨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그 객관식 문제 있었죠? 요거 1번, 뭐 1번의 답은 4번이고, 요거 제일 먼저 이거 입력부터 하시고, 이렇게 쭉 입력한 다음에 요 클릭하고 요거 입력하고 닫기 버튼 누른 다음에 USB를 꽂은 상태에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답안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 USB를 빼가지고 그 이름, 수험번호, 문제용 다 이렇게 적고서 꽂아서 했으니까 감독관 확인 번호만 써서 내면 시험 끝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